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천개의 바람, 천역사 그림책을 가지고 저랑 같이 하부르타 해보도록 할게요. 1주차에 같이 볼 책은 신석기 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림이랑 이야기로 잘 풀어놨으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먼저 단어 하부르타를 할 거예요. 단어 하부르타. 단어 하부르타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아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질문하고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생각을 듣고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단어 하부르타, 문장 하부르타, 그림 하부르타,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책을 가지고 하는 뭐 독서 하부르타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사책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선사시대라든지, 뭐 신석기, 구석기, 뭐 움집 이런 거, 그쵸? 돌보습, 가락바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역사책에 이제 우리 같이 볼 책에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처음 듣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엄마가 좀 미리 설명해주고 또 아이들한테 이거는 뭐 같아? 라고 또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책을 읽을 때 익숙하게 아이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생소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제가 넣어놨고 요거는 꼭 다 아이랑 뭐 모든 단어의 뜻을 아이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제 요 중에서 뭐 한두 가지 엄마가 선택하셔서 아이랑 이야기 나눠보시라고 이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선사시대 우리가 이제 이 선사시대라는 걸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영어로는 prehistory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자로도 풀이를 해놨어요. 이제 먼저 그래서 역사사, 그리고 이제 시대, 시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사시대란 역사가 있기 전의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은 역사 자체도 어려워할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역사는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왔던 거를 기록해 놓은 게 역사야. 책으로 적어 놓은 게 역사야. 그런데 그 역사가 있기 전의 시대가 바로 선사시대야. 먼저 해서 역사보다 더 먼저 있었던 그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겠죠. 아이들이 이해하기. 그래도 뭐 한 5살, 6살, 7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이 책은 선사시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선사시대는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눠진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신석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거야. 이렇게 단어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예요. 뭐 움집 이런 움집은 뭘까? 무슨 집일까? 아이들한테 질문 던져보시면 또 아이들 굉장히 창의적인 대답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고력이 키워지는 거니까 아이들의 생각도 들어보시고 재미있는 생각도 들어보시고 뭐 고기잡이 예전에는 고기잡이를 어떻게 했을까? 고기는 물고기지, 그치? 지금은 물고기를 어떻게 잡지 우리가? 뭐 낚싯대에 이렇게 미끼 껴가지고 낚싯대로 이제 고기를 잡는데 예전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고기를 어떻게 잡았을까? 이런 것도 아이들이랑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빗살무늬 토기는 무슨 토기일까? 빗살무늬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 아이들이랑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냥은 뭘 사냥이라고 해? 뭐 이제 같으면 이제가 신석기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동물들을 사냥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엄마가 그냥 단어 가지고 아이랑 나눠볼 수 있는 짧은 대화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돌칼은 무슨 칼일까? 돌로 만든 칼이겠지? 돌로 만든 칼은 뾰족할까? 날카로울까? 진짜 우리가 쓰는 칼처럼 가위를 자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질문 엄마가 생각나는 대로 아이가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림 하부르타요. 그림 하부르타에는 제가 움집이랑 빗살무늬 토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움집이랑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게 바로 움집이야. 이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야. 토기 봐봐 여기 빗살무늬가 보이니? 요 무늬가 바로 빗살무늬야. 그러면 이제 같으면은 빗살무늬 말고 어떤 무늬를 그렸을 것 같아? 뭐 이 토기는 어떻게 사용했을까? 톡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 아이랑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안에 무엇을 넣었을까? 얘가 밑에가 뾰족한데 어떻게 세웠을까? 이런 것들, 그쵸? 몸집에 살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우리 이제는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침대도 있고, 뭐 이제가 읽고 싶은 책도 많고 그런데 옛날에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런 움집에 살았대. 이런 움집에 살면 기분이 어떨까? 여기는 침대가 없을 것 같은데 잠은 어떻게 잤을까? 바닥에서 자면 등이 딱딱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대화들. 일상적으로 그냥 엄마가 아이한테 평범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냥 하시면서 아이의 생각을 자꾸 들어보고 또 그 생각을 들어보면서 또 궁금한 게 엄마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눠보시라고 만든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책 하부르타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책을
책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움집이 나오고 막 이렇게 불 태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풀이 자란 땅에 불을 질러서 고르게 만들었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풀을 자란 땅을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불로 태웠다라는 건데 요 페이지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왜 땅에 왜 불이 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땅에 왜 불이 나고 있을까? 이제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불을 냈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그러면 땅이 고르지 않아서 평평하게 땅을 고르게 하려고 불을 냈대. 풀들이 자라고 있어서 불로 태워서 땅을 고르게 만든 거래.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사람들이 땅에다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돌갱이, 돌보습 이런 게 나오고 땅에다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그런데 형이 안 보였대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형은 어디 갔을까? 그래서 아이한테 다들 씨앗을 뿌리는데 형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상상할 수 있게. 그리고 형이 돼지우리를 고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형은 돼지우리를 어떻게 고치고 있어? 지금 보니까 무슨 돌도끼 같은 걸로 고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 돌도끼 같은 거 요즘에 안 쓰잖아. 그러면 요즘에는 돼지우리를 어떻게 고칠까? 물어보면 뭐 망치랑 못이랑 뭐 이런 걸로 고쳐요. 이렇게 고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쵸? 아이들한테 또 요즘 시대랑 옛날 시대의 모습을 좀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질문들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풀 뽑고 있대요. 그래서 풀은 도대체 왜 뽑을까, 이제야? 풀이 예뻐서 뽑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주인공은 풀을 뽑다가 너무 더웠대. 그런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더우면 어떻게 했을까? 요즘은 더우면 어떻게 하지? 물어봤더니 이제가 뭐 선풍기를 켜요, 에어컨을 켜요, 그냥 부채로 붙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리고 부채도 없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위를 식혔을까? 너무너무 더운데 선풍기도 없고 부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가 손으로 부채를 붙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더우면 손으로 막 이렇게 우리 바람을 일으켜서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해서 저한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강가에 풍덩해서 더위를 식혔대. 이제도 더운 여름에 수영하러 가지? 이 사람들도 바로 강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더울 때 들어가서 놀고 그랬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는데 신석기 시대에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을까? 이렇게 큰 금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대. 이 친구 봐봐. 이렇게 작살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네. 이 작살로 물고기를 찌르면 물고기가 뾰족한 작살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잡히겠지? 이렇게 그림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음. 우와, 형이 엄청나게 큰 잉어를 잡았대. 형의 기분은 어땠을까? 이건 이제 주인공의 기분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기분을 물어보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아예 공감 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겠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남자아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좀 많이 예전부터 많이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많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의 공감 능력이 좀 향상되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질문하실 때 이렇게 등장인물의 기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음, 얕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얕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글을 그냥 쭉 읽으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집중 잘하는 애들은 재밌겠죠. 저기 형이다. 뭐, 형은 뼈로 만든 작사를 들고 물속을 뒤지더니 얼음팔 뚝보다 굵은 잉어를 잡아 올렸어. 뭐,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런데 보시면 글밥이 많아요.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뭐, 한 5살, 요 정도 4살, 5살 되는 아이들은 요게 조금 글밥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줄이 읽는 것보다는 물론 이렇게 스토리 듣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잘 집중해서 듣겠지만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그림 위주로 보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계속 그림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그렇게 읽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집중하게 되고 나한테 엄마가 질문을 하는구나.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 조금 더 표현하게 되고 이제 아이들도 말로 표현하는 방법 또한 이제 스킬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하브루트가 좋아요. 그냥 엄마가 일방적으로 읽어준 책을 그냥 줄줄줄 읽어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읽기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 얕은 곳에 있는 친구들은 뭘 잡는 것 같아? 그거 잡아서 뭐에다 쓰려고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도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사람들이 형만 칭찬한대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형아가 큰 잉어를 잡아오니까 사람들이 형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만 칭찬하는데 그때 말동의 기분은 어땠을까? 동생 기분은 어땠을까? 좀 위축되고 속상하고 나도 큰 잉어 잡고 싶은데 형아가 부럽고 그랬겠지. 그럼 뭐 이제도 뭐 그런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적용해가지고 이제는 물론 형아지만 동생 효재도 뭐 그런 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가 생각했을 때 효재는 언제 그랬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쵸? 그래서 나한테 적응해서 질문하는 거, 그것까지 확장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이제 누구누구는, 이제는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러 가지? 그런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을까? 옛날에는 옷을 사는 시장도 없었고, 옷을 만드는 공장도 없었대.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한 페이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이 책 내에서도 그냥 뭐 두세 개 질문 가지고도 이야기하셔도 돼요. 꼭 굳이 이거를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써드리긴 했지만 이건 제가 예시로 그냥 페이지마다 질문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거고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만의 질문으로 하셔도 되고 페이지에서 그냥 그 페이지에 머무르셔서 뭐 한 페이지도 좋고 두 페이지도 좋으니까 꼭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해볼까요? 페이지가 있어요. 5개 질문 만들기가 매주 미션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 드는 페이지 또는 뭐 처음 상관없어요. 뭐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둘째 페이지, 뭐 5페이지까지 뭐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페이지에서 5개 질문을 만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요렇게 한번 적어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부르타는 표현하기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대화했던 내용을 토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표현을 하는 것까지 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신석기 시대에 살았다면 돌로 무엇을 만들었을까? 저는 이 질문을 그냥 일부러 정해드렸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어제 어머님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이렇게 정해드렸지만 꼭 이 질문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엄마가 질문했던 거 혹은 아이가 스스로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고, 뭐 노래로 표현해도 좋고, 뭐 몸으로 표현해도 좋고, 뭐 만들기로 표현해도 좋고, 그 표현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일단 워크지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냥 큰 스케치북에다가 자유롭게 그리기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표현하기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표현하기까지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제가 적어드린 질문들 안에서 좀 자유롭게 질문 답변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